안녕하세요. 레나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3의 분사구문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 분사구문 생각보다 굉장히 쓰임새도 많고 또 문법에서도 엄청 킬러로 많이 나오는 문법이니까요.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 이 분사구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포인트 보시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형태를 해서 우리가 이걸 부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이 현재 분사, 즉 동사 원형에 ing 붙인 형태를 이용해서 구어 형태로 만든 걸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거든요. 노트 펼쳐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문장의 시작은 무조건 주어, 그 다음엔 동사일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면 원래 있던 주어, 동사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주, 메인이다 라고 하니까 얘를 주인데 주어, 동사 있으니까 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죠? 만약에 이 주절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의미를 더 덧붙이고 싶은데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문장을 하나 더 껴넣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접속사를 넣어주는 건데요. 이 접속사를 넣어주면요. 그에 뒤따라서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더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원래 있던 문장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따로 부수적으로 나왔다라고 해서 이건 부사야. 왜냐면 필수 요소는 아니니까요. 대신 주어 동사 있으니까 얘처럼 똑같이 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절과 부사절, 즉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큰 덩어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괜찮을까요? 이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순서가 바뀌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부사절이 먼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경우는요,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또 주절은 뒤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앞에 있던 문장을 부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문장을 주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문장이 부사절이 먼저 문 뒤에 나오는 경우에는요. 영어에서 친절하게 이 사이에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니까 굳이 문장을 나눌 때 어디서 나눠야 되지? 이렇게 혼동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두 문장에서요. 여기서부터 사실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접속사를 경우에 따라 살려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없애주기도 합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부각시키고 싶은 경우에는 냅두기도 하고요. 굳이 필요 없다. 이게 없어도 의미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다라고 한다면 삭제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접속사를 남기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는 거니까요. 경우에 따라 남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삭제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을까요? 두 번째는요. 이게 핵심이에요. 주절에 주어하고요. 부사절에 주어가 있을 겁니다. 두 개죠, 사실상.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 이 두 개가 있을 건데요. 만약 이 두 개가 같다면요. 영어는 중복되는 걸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같으면 둘 중 하나를 없애줄 겁니다, 여러분. 뭘 없애줘야 될까요? 주절일까요? 부사절일까요? 주절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메인이잖아요. 핵심. 그렇기 때문에 주절은 없애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없앨 수 있는 건 부사절. 없애버립니다. 그럼 만약에 같지 않으면요.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지 않아요. 달라요. 네. 부사절의 주어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르면 삭제하면 안 되죠. 당연히. 남겨야죠. 맞아요? 남겨주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같으면 중복이 싫으니까 없애버리시면 되는데 그때는 메인이 아니라 서브, 그러니까
부사절의 주어를 날려버리시면 되고요. 만약 같지 않다 그러면 날려버리시면 안 되니까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자, 주어가 어디가 날아갔냐면요. 주절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죠? 이 부사절의 주어를 지금 날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부사절의 주어,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아서요. 이 부사절의 주어를 날려버렸어요. 네? 여기는 다른 걸로 할까요?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다르대요. 같지 않대요. 그래서 얘는 그냥 남겨줬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럼 남은 건 뭐냐면 여기입니다. 남은 건 여기요. 부사절의 동사. 또 여기요. 부사절의 동사. 괜찮을까요? 아, 그러면 이거죠. 부사절에 쓰였던 이 동사에다가요. ing를 붙여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 현재 분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분사의 형태를 이용해서 보시면 동사에다가요. 이렇게 ing를 붙인다고요. 그래서 얘를 현재 분사로 만들어 준다고요. 한 번 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요. 그래서 얘를 현재 분사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원래 있던 주어 그리고 동사 중에 하나가 날아가 버리고 막 형태가 바뀌면서 더 이상 절이 아니라 구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이걸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절이었던 형태를 이렇게 분사를 사용해서 더 이상 절이 아닌 구 형태로 만든다라고 하는 게 분사구문이요. 절차는 요 세 개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다시 책으로 넘어가 보자면 여기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분사구문 첫째, 부사절의 접속사를 생략한다. 당연히 접속사는 부사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할 땐 생략하지 않는다. 필요하면 남겨주고요. 아니면 없애주세요. 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한다. 주절의 주어와 다를 때는 생략하지 않는다. 주절의 주어와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남겨주면 되고요. 그죠? 주절을 남기는 건 아니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안 되겠다. 그지? 다시 다를 때는요. 주절의 주어를 생략하면 안 되고요. 부사절의 주어가 만약 같아요. 그러면 생략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세 번째, 부사절의 동사 남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ing 형태의 분사로 바꾸게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는 않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거 2개 짚어주고 가도록 할 거예요. 이 밑에 있는 분사구문의 의미는요. 이러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짚어줄 2가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분사구문에서 맨 앞에 나온 being은 이렇게 즉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문두에 나온 being은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별표 하나 하도록 할게요. 문두에 나온 being은 생략이 가능하고 부정은 분사 앞에다가 not이나 never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항상 똑같지만요. 투부정사에다가 not을 붙일 땐 앞에다 붙이거든요. 얘랑 똑같아요. 동명사도요. 여기다가 앞에 not 붙이거든요. 네, 얘랑 똑같습니다. 얘네도 분사 앞에다가 그냥 요거 붙여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사실 얘가 더 중요하거든요. 핵심 포인트 꼭 알아두시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간혹 지금 보시면 간혹 이런 형태가 나와요. 이 그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이렇게 붙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현재 분사는 능동하고 진행의 의미가 있다 보니까 만약 이게 수동의 의미를 표현해내야 한다면 가끔 선생님 여기다가 ed 붙이는 아니면 pp 형태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ing 붙이는 게 아니라 ed 붙은 애 혹은 pp
형태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는 어떻게 된 케이스냐면요. 원래 여러분 아시죠? 비동사에다가 PP 이렇게 붙이는 거. 아유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예, 여기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자, 다시 우리 비동사에다가요. PP 이렇게 붙이는 건 수동이라고 해요. 수동태라고 하는데요. 공식이 비동사의 PP 형태인 겁니다. 근데 요게 동사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비동사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사 원형에다가 ing 이렇게 붙이면 뭐가 돼요, 여러분? 빙이 되죠. 근데 얘가 원래 앞에 주어가 있었는데 주절의 주어와 같아서 사라지고, 그죠? 동사 원형에 ing 붙였는데 앞에 접속사 사라지고 주어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비동사에 ing 붙은 빙의 형태가 아까 우리 얘기한 요거처럼 문2에 나오면 생략이 된다면서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pp만 남는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원래 이 동사 원형에다가 능동이면, 진행이면 ing 붙이고 수동이면 ed 붙이고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붙이는 건 ing를 다 똑같이 붙이는 겁니다. 다만 이미 수동의 형태를 갖춘 상태에서 비동사에 ing를 붙여보니 얘가 문두 앞에 있었고 그래서 생략을 하다 보니 얘도 없어진 거죠. 그럼 우리 눈엔 뭐만 보입니까? 네, PP만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것 때문에 분사구문이 ing만 붙이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PP도 쓰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요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문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보시면 being left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비동사의 pp인 겁니다. 내가 좋아서 남은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혹은 타의에 의해서 남겨지게 된 거거든요. 그럼 원래는 be의 pp였을 거예요. 다시 되살려 볼까요? 우리 이거 말 나온 김에 되살려 볼게요. 지금 보시면 앞에 더 보이잖아요. 앞에 사실은 더 보이가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또 어떤 접속사가 존재했을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의미에 따라서 맞는 걸 갖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더 boy가 있었는데 얘랑 똑같아서 얘를 날려버렸고 접속사 의미 필요하지 않아서 날려버렸습니다. 그럼 안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럼 거기다가 비동사에 ing 붙였는데 보니까 얘네 두 개 날아가서 문두에 빙이 나왔네? 생략이 가능하니까 얘도 날려버리면 우리 눈에 남는 건 left, 얘만 남는다. 즉 PP 형태만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분사 구문이고 이 또한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현재 분사 형태로 분사 구문을 만들었으나 빙이 생략되고 PP만 남은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하실 때 이런 경우는 수동의 의미를 가득 담아서 남겨진 채로 이렇게 남겨진 혼자 남겨져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거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시간 텀을 두고 좀 차분히 공부해 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